물에 잠겨도 문제가 없고 눈높이에서 떨어뜨려도 계속 작동한다. 세계가 스마트폰에 질리기 시작하고 있다. 의외로 팔릴지도 모른다. 일본 2위의 종합통신사 KDDI가 최근 자신있게 새로운 휴대폰을 내놓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9년 만에 부활했다는 이 휴대폰은 물에 강하고 떨어뜨려도 망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폰의 이름은 갈라폰이라고 지칭했는데 갈라파고스와 휴대폰 합친말로 일본어로는 가라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스마트폰 이전 과거 국내 핸드폰을 통칭해서 가라케라고 불렀는데 이 폰은 너무나도 독특한 표준과 일본에만 맞춰서 만들어진 이상한 스펙 때문에 세계화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최근에 와서 가라케라는 의미는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KDDI는 이 폰에 대해서 놀라운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고 1.8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충격에 견딜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업이나 농업 등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버튼을 눌러서 조작할 수 있는 휴대폰을 요청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가라케가 나왔다며 홍보 영상을 올리자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능으로 이길 수 없다면 정말 이런 거에 몰빵해줬으면 좋겠네. 제 같은 것에서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수단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런 갈라파고스 진화는 이대로 밀고 나갔으면 한다. 가라케 좋아해. 버튼 누르고 있는 느낌이 견딜 수 없다. 스마트폰 전성기에 이런 기종을 발매하는 것은 고맙습니다. 멋지다. 접이식으로 컴팩트하고 버튼을 조작할 수 있다니 스마트폰에 할 수 없는 기술이군요. 앞으로 확실히 가라케의 시대예요. 멋진 미래감이 좋다.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다니 굉장하다. 획기적이다. 지금 있는 휴대전화에 버튼을 조작할 수 있는 기종은 들은 적이 없고 이것으로 물건 만들기 대국 일본의 저력을 엿볼 수 있겠구나. 이제 어찌됐든 애플에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접히는 녀석뿐만 아니라 결국 가라케에 거슬러 올라가는 게 좋아. 대부분의 일본 네티즌들은 이 구식폰에 열광했는데 일본 네티즌들은 이같이 예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화기는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실용적일 수 있지만 일본 사회는 여전히 구식입니다. 일본이 뒤처져지는 이유와 일본 제품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이 영상과 댓글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일본 경기 침체 탓인지 일본 기업들은 큰 문제 없이 내수 시장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본인들 자신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시대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이런 여론이 나오면서 최근 죽은 빵도 살려낸다는 일본의 감성 가전이라 불리는 발미다에서 내놓은 폰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실용성 전무와 발미다의 실용성 중시에 이 가라케를 늘어놓은 것은 각사의 차이를 볼 수 있어 재밌다. 진지하게 발미다는 이 노선을 목표로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발미다는 지난해 11월 발미다 폰을 공개했는데 일본 소비자들은 발미다 특유의 모던하면서 독특한 디자인에 우선 주목했습니다. 발미다는 선을 살리는 디자인과 손에 쥐기 쉬운 사이즈를 내세워 아이폰과 갤럭시가 장악하고 있는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별화를 꾀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루에 50번에서 100번 손에 쥐는 물건인 만큼 작기 쉬워야 한다며 그립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급형 스마트폰 수준의 성능에 비해 비싼 가격이 비판받았습니다. 발미다 폰의 성능은 애플 아이폰 SE2, 구글 픽셀 5A 등과 비슷하지만 가격은 1.5배가량 비쌌습니다. 그러기에 일본 휴대폰 기업들은 과거로 돌아가면서 퇴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삼성의 갤럭시나 아이폰에게 경쟁에서 뒤처진 일본 내에서는 이처럼 과거에 머무른 사고를 보여주면서 왜 시장을 잃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삼성전자에 폴더블폰을 베낀 폰들을 대거 쏟아내면서 한국을 이기겠다고 나섰습니다. 최근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오포는 새로운 폴더블폰을 내놓으면서 이 제품은 우리들의 10년 노하우가 담겨있다. 한국도 하지 못한 걸 순수 우리의 기술력으로 해냈다 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들은 삼성의 Z 폴드와 자신들이 내놓은 파인드 N을 비교하면서 보라 우리는 주름 자체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분 후 주름이 한 줄이 아니라 무려 3줄이나 생기는 것이 확인되면서 큰 비웃음을 샀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제품의 부품은 모두 삼성에서 납품한 것인데 10년간의 중국 기술력으로 이런 망작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화웨이에서 삼성 갤럭시 Z 플립을 잡겠다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P50 포켓도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P50은 삼성처럼 그냥 접히는 것이 아니라 모토로라 폴더블폰처럼 안으로 구부러져 힌지 부분이 뜨지 않는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P50은 구부러진 상태에서 전혀 고정이 안되고 뒤로 계속 넘어갔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힌지는 6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무려 9년간 연구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삼성은 방수뿐만 아니라 방진도 되고 내구성도 결코 따라올 수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중국은 외형은 베꼈지만 한국의 주요 기술은 전혀 흉내내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은 중국이 베낄 수 없는 두 번 접는 폴더블폰을 예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거세지는 추격에 또 한 번 초격차를 유지할 신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T 전문 매체 레츠고 디지털은 최근 세계 지적 재사건 기구를 통해 공개된 삼성 특허를 기반으로 한 갤럭시 트라이포드 렌더링을 공개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총 3부분으로 나눠지면서 Z 형태로 접히는데 화면을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과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또한 삼성은 디스플레이를 위아래로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폼팩터도 선보였습니다. 공개된 특허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화면을 기존 롤러블폰처럼 옆으로 늘릴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위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가로 또는 세로로 각각 화면을 늘릴 수 있고 양쪽으로 동시에 화면을 확장할 수도 있는데 가로는 최대 30%, 세로는 25%까지 확장할 수 있어 기존 폴더블폰보다 더 큰 디스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폴더블폰이 출시되자 이전에 비교해 20배가량 판매량이 증가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앞으로 이처럼 혁신적이고 새로운 폰이 연이어 등장하면 미국 시장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뛰어난 미래 기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면서 일본과 중국은 물론 미국의 애플까지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자업계 양대 산맥이 지난해 최대 시적을 찍고 글로벌 1위로 우뚝 올랐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을 탔고 LG전자는 생활가전, TV 제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폭발하는 효과를 크게 봤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전망인데 LG전자의 잠정 매출액은 73조 7,031억 원으로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LG전자는 사상 최초로 70조 원의 벽을 뚫게 됩니다. 영업이익 역시 사상 처음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LG전자는 올해 처음으로 미국의 월풀을 제치고 매출 세계 1위를 달성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예고했는데 이에 대한 1등 공식은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반도체 겨울에 온다는 말을 완전히 짓누르며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까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일본 내에서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은 한국이 우수인력을 빼내간 탓이라고 원망스러운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번 유력 주간지 인터넷판 데일리 신초는 최근 발간어에서 인재출로 중국 한국에 기술 새나갔다 라는 기사를 통해 NEC와 히타치, 후지스, 도시바 등 과거 세계를 제패했던 자국 반도체 업계가 몰락한 이유를 조명했습니다. 과거 산업의 쌀로 불렸던 초고성능 일본 반도체는 자동차 가전에서 무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지만 지금은 10% 이하로 쪼그라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이 일본의 기술자들을 빼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의 한 국내 네티즌은 일본이 말하는 90년대 우리나라는 IMF 때문에 돈이 없어서 쩔쩔맬 때인데 무슨 기술자를 돈으로 빼내왔냐며 어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국내 네티즌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최강은 중국이겠군요 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네티즌은 지금 일본의 태도를 단 한마디로 일축해서 말했습니다. 남 탓 오진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